겨우내 닫혀있던 하우스에 봄볕이 내려앉습니다. 모처럼 바람과 햇살을 넉넉하게 즐기니 나무들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빨간 열매는 뭐죠? 커피 열매예요. 이게 여름이 되면 빨갛게 익는데 빨개졌다가 자두색처럼 진해지면 완숙이 되는 겁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나는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친 짓이라고. 안 된다고. 다들. 근데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오기가 생기고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모두가 말렸지만 도전했습니다. 무모한 일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죠.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행복해. 이 나무를 보니까 야, 너희들도 정말 행복하구나. 나도 이제 나의 삶이 터전이 이제는 완전하게 돌아온 것 같다. 아, 고마워. 해보겠다는 용기도 있었고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한 커피 농사. 그 커피의 향과 그윽함으로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는 이 부부를 만나봅니다. 머뭇거리던 봄이 포근해진 바람을 타고 걸음을 재우칩니다. 들녘 큰 젠걸음으로 다가오는 봄을 맞죠. 누구보다 봄을 기다린 건 바로 이 잎사귀들일 겁니다. 특히 커피나무는 온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지난 겨울 누구보다 애를 태웠던 두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순후, 이미숙 부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로버번이라고, 이것이 이제 지금은 파랗지만 익어갈 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노란해요. 그래서 이제 엘로버번이라는 종자예요. 맛도 틀리나요? 맛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비싸요, 이게. 흔하지 않은 작물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하나하나 알아야 할 건 많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새순들이 겨울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 거죠. 꽃눈이 지금 나오고 있어. 올해 이런 것은 많이 열릴 거야. 커피가 열렸는데 옛날 같으면 쫙 열려야 되는데 지금 늦게 꽃핀 것들은 조금만 하고 수종이 됐어도 열리지가 않았어.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작물인 커피를 키운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죠. 겨울 날씨에는 온도 편차가 밤에 기온이 심해서 애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몸살을 많이 해요. 자칫하면 애들이 조금 살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화분에는 물 주는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햇빛도 보고 물도 수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커피는 손이 많이 가는 건 아니지만 온도에 민감해 키우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늘 노심초사했죠. 이 한 나무에서도 이런 꽃 나오는 피고 나면 그 뒤에 꽃은 나오는 것이 또 펴. 그래서 한 나무에서 5번에서 한 7번까지 이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올해는 작년에 너무 더워서 꽃이 폈다가 수정이 안 됐어요. 이제 올해는 작년에 못 열은 것을 이제 비하면은 엄청 많이 열 것 같아요. 이제는 보기만 해도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커피에 대해선 나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걱정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죠.
너무 행복해요. 커피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파란했다가 앵두처럼 빨개졌다가 자두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체리로 변하는 거죠. 원래는 커피 콩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수확할 때쯤 되면 당도가 약 한 25브리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체리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커피가 원래 이렇게 생겼군요.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커피를 어떻게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고흥군은 그 아열대 작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그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고흥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또 커피가 있는 곳은 견학을 다녀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흥에 가서 분양을 받아왔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오라고 그랬더니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한 30명, 20명 이렇게 줄어들더니 마지막에는 11명이 남았어요. 11명이 남아서 커피 연구회 모임을 조직을 하고 그 11명이 견학을 다니고 또 해외까지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왔어요. 처음엔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이어졌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무가 5년, 6년 된 나무를 큰 나무를 좀 많이 사왔어요. 그 심은 해부터 커피를 볼 수가 있었고 커피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함께였지만 결국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물론 이런 오늘이 있기까지 삶의 고비도 많았습니다. 다시 들어온 이유는 이제 고향을 찾아서 들어왔죠. 고향을 찾아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1년만 살고 나오자고 사실은 시작을 한 것이 이제 30년이 넘었죠. 제가 구세주예요. 그러고 보니. 당신도 내가 구세주지 무슨 얘기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골에 정착하기에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뭔가 소일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제가 99년도에 버섯 농장 후계자 자금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농장을 꾸며가기 시작하게 되었죠. 막막했던 도시에서의 현실에 부딪혀 부부는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때 고향은 부부에게 희망을 줬고 그렇게 1년만 살아보자 했던 시간이 어느새 3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 커피 농사에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바로 버섯 농사였습니다. 버섯 농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에선 생소한 커피에 눈을 돌리게 됐고 그렇게 과감하게 커피 농사에 뛰어들 수 있었죠. 저희 현재 버섯 재배사는 5동인데요. 현재 느타리 2동, 새송이 2동, 팽이 2동. 우리 균상 면적은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버섯들한테 감사하고 매사에 그냥 저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골푸드를 시작한 지가 한 12년 차 되었는데 노골푸드는 안정적인 저희가 판매의 수익처였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반이 정말 많이 확보되어서 모든 빚들을 다 청산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5억 정도 저희가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농사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버섯 농사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시작할 수 있었죠. 아직 세상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농장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밤사이 쑥쑥 자란 버섯을 수확해 포장하는 손놀림이 바쁜데요. 이 많은 버섯이 전부 아침에 나가야 하니까 새벽부터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저게 6개씩만 7,000원? 그 완주의 노컬푸드 10개 매장을 직접 가서 바코드 붙여서 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요. 소비자들이 일찍 나오니까 10시 반까지는 전체 진열이 돼야 돼요. 10개 매장이. 그렇게 분주한 새벽을 보내고 남편이 버섯 배송을 나가면 아내는 커피 농장에서 멀지 않은 카페로 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커피의 맛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문을 연 카페죠. 우리가 처음에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커피 열매를 보고 왜 열매가 까맣지 않지? 근데 사실은 커피가 이제 우리가 앵두처럼 체리처럼 생겼는데 얘를 까서 말렸을 때에는 파치먼트를 까고 나면 그린 빈이 나와요. 농장에서 생산된 커피는 아직 양이 많지 않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과 선물용, 그리고 일부는 수출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는 수입은 연간 1억 원 정도. 그 중에서도 특히 직접 찾아와서 드시는 분들은 갓 볶은 신선한 커피의 맛과 향에 반해 만족도가 높죠. 대부분 커피를 더 강배전을 하게 되면 커피의 향은 더 많이 나요. 고소한 맛도. 근데 저희는 약간 산미도, 마지막에 저는 산미도 내고 그래서 커피를 약간 미디움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산미를 지금 붓는 거예요. 카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생산된 커피를 볶아서 내리는 것까지 직접 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수막 로스팅을 할 건데요. 일단 콩은 저희가 커피 색은 그린 빈이라고 해요. 지금 톡톡 튀는 것은 이제 그 크랙이 터지면서 가운데가 열려지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냄새, 구운 냄새가 납니다.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너무 좀 커피가 자라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볶고 갈아서 내리는 것까지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 인기 만점 체험이죠. 그나저나 직접 내린 이 커피의 맛 어떨지 궁금한데요. 앞으로는 일반 카페에서 커피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응? 나도 집에 와서 직접 이렇게 해서 먹어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체험을 마친 손님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요. 예, 여기 오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꼭 여기를 들린답니다. 커피 농장 한가운데서 양말을 벗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맨발로 농장을 걷는데요. 체험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여기가 또 하나의 명소가 됐습니다. 아니, 집사람을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황토끼리 좋다고 그래서 많이 다녀봤어. 그랬는데 거리도 멀고 또 비가 오면 또 못 가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은 전천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워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농장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 커피 농장 안에 황토길을 만들었다는 남편. 그리고 그 길을 매일 걷는다는 아내.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1년 전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데 일단은 이식을 받아서 지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식하고 나서 특별하게 후유증 없이 잘 지금 이겨내고 있거든요. 황토길을 걷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아내를 위해 전국의 황토길을 찾아다녔던 남편. 그러다 더 자주,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농장 안에다 황토길을 만들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정말 모든 큰일을 다 치렀고 아픔도 겪었고 그러한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정말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나한테 벌어지니까 정말 그때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한순간 저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또 한 번의 인생의 고비를 맞았지만 늘 그랬듯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무들이 2, 3일 사이에 완전 달라졌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엊그제는 너무 추워가지고 기온이 낮으니까 나무들이 막 굉장히 움츠려서 아우 나 추워 나 추워 그랬는데 2, 3일 사이로 얘들이 정말 힘이 아주 짱짱한 건강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주 건강한 아이들이 지금 태어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오롯이 즐기는 혼자만의 시간. 이때는 말이 없는 나무가 혼잣말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여기가 제 놀이터예요. 하루에 몇 번씩 들어와서 볼 때 나무들이 얼마만큼 잘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목이 마르지 않는지 잘 살펴보면서 목이 마르면 물도 주고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필 수 있는 시기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올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고 항상 행복합니다. 커피나무와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물을 주는 만큼 초록의 싱싱함을 주고 관심을 주는 만큼 꽃과 향기로 내어주고 그렇게 베풀면 베푼 만큼 돌려주죠. 얼마나 예뻐요. 빛나고. 나도 이제 나의 삶이 터전이 이제는 완전하게 돌아온 것 같다. 고마워. 이런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참담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것들을 보고 있는 동안 어느새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회장님 그동안 잘 아이고.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동생도 왔네? 그래요. 반가워. 왔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지. 아 그래야죠. 여기 왔으니 맛있는 커피 한잔 해야죠. 그래. 네, 우리 국산 커피. 오케이. 네. 커피 농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요.
지금도 그때 커피 연구 모임을 만들었는데 연구의 회원들 예, 오랜만에 오셨구만요. 우리 커피를 키워보자며 함께 커피 농사의 첫 발을 내디뎠던 귀한 인연들입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커피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는 고마운 이들이죠. 어때요? 역시 이 맛에 여기 오지요 뭐. 아니, 처음 맛보는 향인데요. 조금 감미롭다고 할까? 멋지게 표현도 잘해요. 이게 위에는 좀 부드럽지만 내려가면서 진해지고 산미도 있고 그래. 커피에 대한 진심 하나로 출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고 결국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강 회장님이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의 모임이 됐었는데 처음에 애들이야 뭐 다 큰 꿈을 갖고 커피 한국의 1번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커피 국산화를 우리가 꿈꿨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했잖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조금 이제 마음을 급하게 안 먹고 미리 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시작했으면 여러 사람들이 좀 정착했을 텐데 나도 거의 한 3,000주 샀잖아요. 그래서 하우스에다 다 해서 난방 시설 다 해놨는데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하루 저녁에 다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의 좌절이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게 이게 깔깔깔깔 이 소리 때문에 술 먹는다는데 말이야. 감사합니다. 자, 완주 명품 커피를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직접 생산한 커피로 만든 와인을 나누며 기분 좋은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가 함께 외출에 나섭니다. 어딜 가는 걸까요? 소열무 이식을 2월 몇 날 했지? 2월 27일 날. 오, 딱 1년, 이제 내일 모레면 1년이네? 네, 그래요. 와, 그래도 당신, 부작용 없이, 이렇게 회복이 빨리 돼서 너무나 기쁘고 고맙다, 야. 응? 모든 게 감사하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맛있어. 모자도 좀, 잠깐만. 모자도 좀 쓰고, 그런, 저 원래 신생아예요. 아주 좋네. 자. 남편분께서 이렇게 잘 챙겨주시나 봐요. 네. 가끔 잘해야 마음의 애정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는 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나이 먹어서 등도 좀 긁어주고 밥도 잘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긴 인생 여정을 함께하며 인생의 반환점을 돈 부부. 언제나 속도를 맞춰서 걷습니다. 와, 바람 소리 봐. 바람 소리 집에서는 들을 수 없지만 산에서 오면 바람 소리가 달라요. 새 소리가 안 들린다. 새 소리는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 시간에는 그냥 잔잔한 바람 소리와
아, 좋다. 우리 옛날에 쉬었던 안전한 평상. 아직 아직 그 자리에 왔네요.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그 자리에서 쉬어갑니다. 마치 세상과 멀리 떨어진 듯한 여기서 부부의 시간이 잠시 멈춥니다. 계속 매일같이 이곳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람이 그 회복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여기를 올라오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몇 개월 다니고 나니까 이 둘레길을 전체를 다 돌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된 이 자리입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여기가 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먹는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 건강한 음식. 이야,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고 참. 우리가 처음 와서 제가 짠짠.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엉덩이를 셀룩셀룩 하면서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좋다. 그래서 부르면 정말 제가 짠짠짠짠짠짠 하면서 막 힐룩셀룩 하면서 애들한테 카톡도 보내주고 야 엄마 여기 왔어. 한국에서 커피나무를 키우는 일, 다들 갈 수 없는 길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그 길에 내디딘 자신의 발걸음을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 말합니다. 상당히 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거 갈 때 그 변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내 인생도 커피처럼 맛있게 익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커피를 쓰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쓴맛이 깊은 맛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커피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좌절과 시련을 겪고 나서야 그 진가를 알게 되지 않을까요?